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의 5일장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니 대부분의 상인들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몇몇 늦은 손님들만이 마지막 물건들을 둘러보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장터 한쪽 구석에는 각종 농기구와 함께 몇 마리의 동물들이 철창 안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진돗개 암컷, 추정 나이 5살. 상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다지 관심 있어 하는 기색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부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고 배를 보니 새끼를 뵌 것 같습니다만 상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아이고, 저걸 누가 사겠어. 누군가가 혀를 찼습니다. 돈 주고 치료비까지 대야 하는데. 다른 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철창 안의 진돗개는 뒷다리를 절뚝거리며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하얀 털이 아름다웠을 법한 개였지만 지금은 군데군데 상처가 나 있었고 털도 윤기를 잃은 채 거칠어져 있었어요. 배가 불러 있어 임신 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작가 3만 원부터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상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3만 원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때였어요. 구경꾼들 뒤쪽에서 작은 손이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9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소년이 철창 앞에 서서 손을 번쩍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게요. 최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작은 몸에서 나온 말은 장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는 어디 있는지, 정말 이 아이가 개를 사겠다는 건지 의아해했어요. 얘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상인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정말 살게요. 진우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3만 원을 꺼냈어요. 그것은 할머니께서 용돈으로 주신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애가 무슨 개를 키워라며 혀를 찾고 다른 이는 임신한 개를 어떻게 돌봐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시선은 오직 철창 안의 진돗개에게만 향해 있었어요. 개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더욱 몸을 웅크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진우의 마음은 아팠어요. 마치 자신과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의 자신처럼 말이에요. 저 개가 저를 필요로 해요. 진우의 말에 장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 진지한 목소리와 깊은 눈빛에 어른들도 무언가를 느꼈던 것 같았어요. 상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3만 원에 가져가거라. 할아버지와의 귀갓길. 장터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할아버지 최영딸은 진우가 철창을 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야, 이게 뭐냐? 할아버지, 제가 개를 샀어요. 이름은 눈이에요. 진우는 철창 안에서 떨고 있는 진돗개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어요. 하얀 털이 눈송이 같다고 생각했지만 이 개에게는 더 따뜻한 희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트럭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짐칸에 놓인 철창 안에서 눈이는 여전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진우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철망 사이로 내밀어 눈이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이는 진우의 손길조차 피하며 더욱 구석으로 몸을 밀어넣었어요. 진우야.
할아버지 영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백미러로 손자의 모습을 확인하던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아직 진우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은 전형적인 시골집이었어요. 넓은 마당과 함께 작은 텃밭도 있었고 뒤편으로는 야트막한 언덕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환경이 개에게는 좋을 텐데 지금의 눈이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운 존재일 뿐이었어요. 집 앞에 트럭이 멈추자마자 현관문이 열리며 어머니 김수연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돌아온 진우와 영딸을 맞이하려던 그녀의 얼굴은 철창을 본 순간 굳어졌어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수연아, 일단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영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날카로운 시선은 이미 진우에게 향해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선 가족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눈이는 여전히 철창 안에서 떨고 있었고 낯선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욱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수연은 팔짱을 끼고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엄마. 진우야, 엄마가 왜 반대하는지 알지? 걔는 장난감이 아니야. 매일 밥을 줘야 하고, 산책도 시켜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야 해. 게다가 저게는 임신까지 했어. 새끼들까지 돌봐야 한다고. 이때 아버지 최민호도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민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아빠도 엄마 말에 동감이야. 걔 키우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 너 학교 있는 동안에는 누가 돌봐줄 건데? 제가 다 할게요. 학교 가기 전에 밥도 주고 돌아와서는 산책도 시켜줄게요. 용돈도 모아서 사료 살게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수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진우야, 내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걔는 10년, 15년을 함께 살아야 하는 가족이야. 지금 당장의 마음만으로는 안 돼. 그때 철창 안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눈이가 다친 다리를 바닥에 댔다가 아픈 기색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즉시 철창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누나 아파? 괜찮아, 내가 있어. 눈이는 진우의 목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였지만 여전히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수연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발요, 엄마. 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책임질게요. 진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진지한 표정에서는 어른스러운 면이 엿보였습니다. 민호와 수연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무언의 대화를 나눴어요. 한참의 침묵 후 수연이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일주일만 해봐. 정말 내가 책임질 수 있는지 지켜볼 테니까. 만약 제대로 못하면 할 수 있어요. 정말로요. 진우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일주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진 후 진우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으로 향했어요. 눈이는 여전히 철창을 나오려 하지 않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앞에 앉았습니다. 누나 안녕. 오늘도 좋은 하루야. 처음 며칠 동안 눈이는 진우가 다가오기만 해도 철창 안가장 구석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무리하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철창에서 한 발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의자를 놓고 그곳에 앉아 눈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은 뭘 해줄까? 아, 책 읽어줄게.
진우는 가방에서 동화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책이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이는 처음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면 귀를 쫑긋 세우기 시작했어요. 잎은 정말 용감한 닭이었어. 누나, 너도 용감해질 수 있을 거야. 수연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우의 성실함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매일 빠짐없이 눈이 곁을 지켰고 사료를 주고 물을 갈아주는 일도 스스로 챙겼어요. 진우야, 밥 먹어야지. 조금만 더요, 엄마. 눈이한테 책 다 읽어주고 갈게요.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우가 평소처럼 마당으로 나갔을 때 눈이가 철창 밖으로 나와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여전히 마당 한 구석 창고 앞에서 웅크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철창을 벗어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누나. 진우는 너무 기뻐서 뛰어가려다가 멈춰섰어요. 갑자기 다가가면 눈이가 놀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평소처럼 의자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눈이는 조심스럽게 진우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또 다른 변화를 목격했어요. 눈이가 물그릇에 직접 코를 대고 물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진우가 없을 때만 몰래 먹고 마셨는데 처음으로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물을 마신 것이었어요. 얘가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것 같네. 민호의 말에 진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일주일 약속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이런 변화는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아빠, 눈이가 저를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진우는 창문 너머로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이는 창고 앞에 진우가 깔아둔 낡은 담요 위에 조심스럽게 몸을 맡기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다음 날부터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진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마당으로 나가자 눈이가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진우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조심스럽게 몇 걸음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나 따라오는 거야? 진우는 천천히 걸었어요. 눈이는 5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진우의 뒤를 따랐습니다. 비록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그 작은 변화는 진우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일주일 약속 마지막 날 저녁, 진우가 눈이에게 저녁 사료를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눈이가 처음으로 진우 앞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깐, 정말 잠깐이었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눈이가 꼬리 흔들었어요. 진우의 외침에 수연과 민호가 마당으로 뛰어나왔어요. 눈이는 이미 다시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지만 진우의 기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분명히 꼬리 흔들었어요. 수연은 아들의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이 일주일 동안 진우가 보여준 책임감과 눈이의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반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진우야, 내가 해냈구나. 그날 밤 눈이는 담요 위에서 처음으로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우도 창문가에서 눈이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어요.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눈이와 함께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진우의 일상은 완전히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면 눈이와 함께 마당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이 둘만의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눈이의 다리 상태를 고려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누나, 오늘은 저쪽 언덕까지 가볼까? 진우가 가리킨 곳은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야트막한 언덕이었어요. 그곳에는 오래전에 사용하다가 버려진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호가 젊은 시절 농기구를 보관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는 상태였어요. 눈이는 진우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전처럼 바짝 경계하는 모습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진우와는 3-4m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진우가 멈추면 눈이도 멈추고 진우가 걸으면 눈이도 따라 걸었습니다. 창고에 도착한 진우는 호기심에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거미줄이 가득했고 낡은 농기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썩은 나무 판자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우와, 여기 정말 오래됐구나. 진우가 문을 조금 더 열고 안으로 한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바닥 나무 판자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어요. 진우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창고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진우의 비명소리가 고요한 언덕에 울려 퍼졌어요. 창고 바닥은 생각보다 깊었고 썩은 나무 판자들이 무너지면서 진우의 다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굵직한 널판지 하나가 진우의 오른쪽 다리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아파. 도와주세요. 진우는 다리에서 올라오는 심한 통증에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집에서 떨어진 곳이었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집까지 들릴 것 같지 않았어요. 진우는 스스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 위에 널판지가 너무 무거워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눈이는 창고 입구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사라진 진우를 찾아 창고 주변을 맴돌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듣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는 창고 입구에 코를 대고 진우의 냄새를 맡으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자신도 떨어질까봐 망설였어요. 누나, 도와줘. 진우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눈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는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눈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커다란 짖음을 터뜨렸습니다. 왈, 왈, 왈. 눈이의 짖는 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간절하고 절실한, 마치 무언가를 간청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눈이는 창고에서 집 쪽으로 몇 걸음 뛰어가더니 다시 돌아와서 짖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집 쪽으로 뛰어가서 짖기를 반복했습니다. 집에서 농기구를 정리하던 영딸은 처음에는 눈이의 짖는 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개들이 가끔 짖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눈이의 짖음이 계속되고 그 소리가 점점 더 간절해지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이가 왜 저렇게 짖지? 영딸이 마당으로 나와보니 눈이가 집과 언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계속 짖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어디 갔지? 영달이 눈이를 자세히 보니 눈이가 자꾸 언덕 쪽을 바라보며 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뭔가 진우와 관련된 일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누나, 진우가 어디 있어? 영달이 물어보자 눈이는 즉시 언덕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영달도 급하게 눈이를 따라 뛰어갔습니다. 창고에 도착한 영달은 바닥이 무너진 창고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진우를 발견했어요. 진우야. 영달이 급하게 창고 안으로 내려가 진우의 다리를 누르고 있던 널판지를 드러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진우의 다리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많이 놀란 상태였어요.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괜찮다. 할아버지가 왔어. 눈이가 알려줬어. 영달이 진우를 안고 창고에서 나오자 눈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진우와 가까운 거리까지 온 것이었어요. 진우는 눈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고마워. 내가 나를 구해줬구나. 그날 밤 수연은 진우의 다리에 파스를 붙여주며 말했어요. 오늘만 특별히 진우 방에서 자도 돼. 눈이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눈이는 처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와 진우의 침대 곁에 누웠어요. 진우는 눈이의 따뜻한 털을 만지며 잠에 들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첫날 밤이었어요. 진우를 구해준 눈이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동네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입소문으로 퍼졌어요. 마을 이장님이 영딸에게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이 부녀회 모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걔가 사람을 구했다고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그 작은 개가 얼마나 간절하게 짖던지. 그런데 구조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눈이에게 더욱 특별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출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눈이에게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진우는 잠결에 들리는 눈이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할아버지, 눈이가 이상해요. 온 가족이 진우의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눈이는 진우의 침대 곁에서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새끼를 낳으려나 봐. 영달이 말했어요. 가족들은 밤새 눈이를 돌봤습니다. 수연도 수건과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었고 민호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동물병원 번호를 찾아두었어요. 진우는 눈이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새벽 무렵 눈이는 3마리의 건강한 새끼를 낳았어요. 진우는 새끼들이 태어나는 순간을 지켜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신기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 새끼들이 태어나자 눈이의 모성애가 깨어났어요.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진우가 새끼들을 돌봐주는 것을 지켜보며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나,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구나. 진우가 눈이의 털을 쓰다듬자 눈이는 처음으로 진우의 손을 핥았어요. 수연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내가 해냈구나. 정말 대견해.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가 이렇게 책임감 있게 할 줄 몰랐어.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부터 눈이와 새끼들은 진우네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매일 새끼들에게 구름이, 별이, 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눈이와 함께 산책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새끼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눈이의 다리 부상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진우는 개들을 돌보면서 책임감은 물론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4마리의 밥을 준비하고 함께 산책하며 저녁에는 모두 건강한지 확인하는 것이 진우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진우야, 이제 정말 어른스러워졌구나. 민호의 칭찬에 진우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눈이를 데려왔을 때만 해도 혼자서 개 1마리 돌보기도 벅찼는데 이제는 4마리를 능숙하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진우의 담임 선생님이 동물 보호에 대한 특별 수업을 계획했고 진우가 반 친구들 앞에서 눈이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진우야, 눈이를 어떻게 돌봐주고 있니? 매일 산책도 하고 책도 읽어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눈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친구들은 진우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평소에 조용했던 진우가 이렇게 진지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몇몇 친구들은 자신들도 유기견 입양을 부모님께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어요. 진우야,
우리도 눈이 보러 놀러 가도 돼? 당연하지. 눈이도 친구들 만나면 좋아할 거야. 진우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눈이를 통해 진우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끼들이 생후 2달이 되자 좋은 입양 가정들을 찾아주기로 했어요. 진우는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새끼들도 각각 사랑받을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세 가정 모두 진우네를 직접 방문해서 새끼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입양을 결정했어요. 구름아, 별아, 달아. 새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 진우는 새끼들을 보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뿌듯함이 더 컸어요. 자신이 돌본 생명들이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니까요. 새끼들을 보낸 후 진우와 눈이는 다시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이는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았고 털도 윤기를 되찾았어요. 무엇보다 그 눈빛에서 두려움 대신 따뜻함과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또 다른 유기견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진우는 부모님께 그 개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진우야, 우리가 모든 개를 다 도울 수는 없어. 민호가 말했지만 진우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그럼 임시로라도 도와주면 안 될까요? 눈이처럼 상처받은 개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요. 결국 진우네는 임시보호 가정이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유기견들이 치료받고 새로운 가족을 찾을 때까지 돌봐주는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이에요. 첫 번째 임시보호견은 하늘이라는 이름의 작은 믹스견이었어요. 눈이는 하늘이를 보자마자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는지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마치 괜찮아,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누나, 너도 이제 선배구나.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이는 꼬리를 흔들며 답했어요.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하늘이는 일주일 만에 좋은 가정을 찾아갔고 그 다음에는 바람이라는 늙은 개가 왔어요. 바람이는 원래 주인이 돌아가신 후 혼자 남겨진 개였습니다. 진우는 바람이에게도 같은 사랑과 관심을 쏟았어요. 1년이 지나자 진우네는 지역에서 유명한 임시보호 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2마리의 개들이 진우네를 거쳐 새로운 가족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눈이는 든든한 선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진우야, 1년 전 내가 눈이를 데려왔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 수연이 말했어요. 엄마도 처음에는 반대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일이었어. 영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 그리고 많은 개들도 행복해졌고.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앉아 있을 때였어요. 눈이는 여전히 진우 옆에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 가족의 일원이었던 것처럼요. 누나,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진우의 말에 눈이는 꼬리를 흔들며 답했어요. 그리고 진우의 무릎에 턱을 괴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눈이가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구나. 민호의 말에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이는 더 이상 구조받은 유기견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자 다른 생명들에게 희망을 주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진우는 중학생이 되면서 수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눈이와 다른 유기견들을 돌보면서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엄마,
저 나중에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누니처럼 아픈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동물들이 행복한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고요. 수연은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진우가 누니를 통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주말마다 진우는 누니와 함께 동네 동물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청소나 정리 일을 도왔지만 점차 수의사 선생님들이 진우의 진심을 알아보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정말 수의사가 되고 싶구나. 네, 선생님. 꼭 되고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수의사가 되려면 과학도 잘해야 하고 동물들의 마음도 잘 이해해야 해. 진우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매일 누니와 함께 산책하고 새로운 임시보호견들을 돌보는 일도 계속했습니다. 몇 년이 흘러 진우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수의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며 여전히 누니와 함께 동물 보호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누니도 이제 중년의 개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발했어요. 누나, 우리가 함께한 지 벌써 8년이 됐구나. 진우가 누니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 덕분에 내가 정말 많이 변했어. 그리고 내 꿈도 찾을 수 있었고. 진우네를 거쳐간 임시보호견들은 이제 20마리가 넘었습니다. 모두 새로운 가족을 찾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시골 장터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임신한 진돗개. 한 마리를 한 소년이 저를 필요로 해요라고 말하며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마무리 계속되는 기적. 그날 밤 진우는 누니를 안으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시골 장터에서 떨고 있던 상처투성이 개와 외로운 소년의 만남. 그것은 단순한 입양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누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누니는 진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너도 나도 많이 무서웠지. 하지만 지금은 어때? 우리 정말 행복하지? 창문 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니와 진우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상처받은 생명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진정한 변화는 작은 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들이 몸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수의대에 합격했고 미래의 수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누니는 여전히 진우의 든든한 동반자였고 새로 오는 임시보호견들에게는 믿음직한 선배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누나, 고마워. 내가 내 인생을 바꿔줬어. 진우가 속삭이자 누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 변화는 이제 더 많은 생명들에게 희망으로 퍼져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누니와 진우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아름다운 기적들의 첫 페이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상처받은 마음도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